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굵직한 의혹들이 산적해 있어서 또 대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수처 이첩 핵심과 국회 국감 상황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감 법사위 참석 중이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오늘 속보들이 모두 다 각 상임위별로 파행이다, 정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법사위 국감도 뭐 공방 끝에 정회되기도 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전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가운데요. 네. 야당 의원님들이 이제 정치적 구호가 적혀져 있는 피켓을 부착하거나 또는 뭐 들고 계시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감이라는 그 상황과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거하고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라고 저희들은 요구했고, 야당 의원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잠시 점심을 먹기 위한 정회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는 이제 2시부터 재개가 되는 거죠? 네네. 점심시간 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부터 화천대유 의혹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팅을 강행해서 국감이 파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야 공방 지금 파악이 좀 됩니다만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이번 국감에서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 이슈, 의혹, 아무래도 좀 고발 사주와 대장동 사업 문제 아니겠는가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이 되면서 아마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야권이 어떻게 이권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지금 고발사주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 아마 여당은 증인 채택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굳이 이 손 검사의 증인 채택을 반대할 이유 있을까? 이게 뭐라고 보세요? 손준성 검사를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자 법원 국감에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손준성 검사가 예전에 논란이 됐었던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 국감 때 손준성 검사를 좀 증인으로 불러서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어떤 성격이고 도대체 왜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논란이 번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반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달자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고, 그래서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돼서 공수처가 나머지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또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던 지금 이제 야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또 관련성 문제를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손 검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다면 지금 이 플랜 B라는 게 보통 필요한데 어떤 또 준비가 돼 있으세요? 손 검사 증인 채택 관련돼서 이제 야당이 합의해주지 못해서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된 거고요. 네, 돼서 저희들이 아쉽게도 손준성 검사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관련된 질의는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미 판사 사찰 문건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제공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증거들을 좀 제시하면서 이 부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 중심으로 이제 이 협의를 해 나가겠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또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 문제는 민주당도 이번 국감에서 밝히자 하는 입장인 거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의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게 의미 있는 이게 이 질문 답변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맹탕 국감 위기다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저희가 최초에 이제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하면서 증인 채택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 기준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증인 부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에 공무원인 사람들, 공무원인 사람들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보자. 네.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준성의 경우에 현직 검사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던 큰 틀의 가이드라인에는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그 애초에 합의됐던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민간인을 자꾸 부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은 이 야당 요구 증인들은 민간인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 정도는 여야가 부르기로 그 기준을 합의했다란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 기준을 좀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좀 돌아가서요. 손준성 검사의 관여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검사의 비리는 공수처 담당이니까 이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게 막연한 정황뿐이라서 검찰이 손 터는 것이다. 라는 이 취지, 이 입장이 나오고 있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말 그대로 물증도 실체도 없다 보니까 검찰이 이게 그러면 좀 손절하는 거 아니냐, 손 터는 것 아니냐, 책임을 공수처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텔레그램 메시지와 그 네. 메시지에 첨부돼 있었던 여러 자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형출이 됐습니다. 네. 디지털 증거죠. 그렇죠. 조작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네. 그 디지털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증거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거 봤더니 그 전달된 고발장을 작년 4월 3일과 4월 8일 날 다운로드 받은 흔적도 대검 포렌식단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2번 그동안 출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네. 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증거는 충분하다. 또 수사는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증거 없이 사건에서 손을 뗀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증거와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것을 분석했기 때문에 검사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고 그래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전에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이게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혹여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이제 정책관의 업무를 이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고발사주 의혹이 이게 진도가 더 나간다 해도요. 당시 총장 몰래 저지른 개인의 일탈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엊그저께였죠. 세계일보가 윤 전 총장의 관련된 별도의 문건이 또 있더라라고 하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일전에도 한번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전혀 다른 문건이 또 존재한다고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문건이 하나가 작성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작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손준성이라는 한 사람만 문제된 게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의 검사 관여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검사가 한 명도 아니고 복수로 관여돼 있고 문제가 되는 문건도 한 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 일탈적 그리고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쉽게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의 어떤 해명대로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보기엔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 일탈로 보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도 연관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부서예요. 오로지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는 보직입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검사가 관여돼 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여러 차례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 이러면 사실 그거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해서요. 대장동 네. 의혹은 지금 여야가 다 지금 물려 있어서 이 상황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진실만을 잘 규명해서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2시부터 또 이제 법사위 재개된다고 하니까 고생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